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제 30만원 심리선을 지키지 못하고 28만원대 후반까지 밀렸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30만원대 위에서 버티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는데요. 하루 만에 흐름이 확 바뀐 겁니다. 코스피 지수도 같이 흔들리면서 시장 전체가 한번 식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무조건 반등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하락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밀렸을 때 누가 다시 받아주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30만원 위에서 계속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28만원대 후반까지 밀렸을 때 시장에 다시 사줄 힘이 남아있느냐, 이걸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은 올라갈 때보다 밀렸을 때 진짜 힘이 더 잘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강한 종목은 빠져도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누군가 받아주고요. 거래량이 투매처럼 터지지 않고요.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요. 장 막판에 다시 회복하려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주가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를 시장에게 다시 인정받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장 초반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보다 오후 흐름과 종가가 더 중요합니다. 30만원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28만원대 후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29만원대 위로 다시 올라오고 외국인 수급이 붙고 거래량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제 하락은 단기 과열을 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8만원대 후반에서도 받는 힘이 약하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더 밀리면 그때는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는 장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장입니다. 확인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흐름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30만원이라는 가격은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도 기억하기 쉽고 기관도 의식하고 외국인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심리선입니다. 30만원 위에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가 새로운 가격대를 인정받는 건가?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반대로 그 아래로 내려오면 아직은 확실히 자리 잡은 게 아니구나, 이런 경계심이 생깁니다. 어제 나온 흐름은 바로 그 경계심입니다. 위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아래쪽에서는 이 가격대를 다시 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밀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밀렸을 때 누가 받아줬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28만원대 후반에서 조용히 버티고 29만원대 위로 다시 올라오고 오후에 수급까지 붙는다면 어제 하락은 무너진 흐름이 아니라 숨 고르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8만원대 후반에서도 받는 힘이 약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 밀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단기 조정을 조금 더 길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라도 내가 어느 자리에서 사느냐에 따라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가격대를 시장이 다시 받아주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 바로 따라가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아침에 빨간불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진짜 반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제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반등과 진짜 회복은 다릅니다. 아침에 잠깐 올라오는 건 매수세가 몰리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힘은 오후까지 남아있어야 합니다. 29만원대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붙는지, 외국인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장 막판까지 그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이걸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위험한 행동은 다시 올라오네? 하고 장 초반에 바로 따라붙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기준 없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 들어가는 게 위험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온다면 그걸 보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상승을 누가 바치고 있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들끼리 몰려서 올라오는 건지, 외국인이 같이 붙는 건지, 거래량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붙는 건지, 장 막판까지 힘이 남아있는지, 이 차이가 오늘 장의 핵심입니다. 보유자분들은 바로 겁먹고 던지기 전에 내 비중부터 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크게 흔들렸다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면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판단이 안 나옵니다.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일부 덜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겁먹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비중이 크지 않고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HBM 회복과 AI 반도체 재평가를 길게 보는 분들은 어제 하루 하락만 보고 전부 던질 자리는 아닙니다. 조건을 보면 됩니다. 28만원대 후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29만원대 위로 다시 올라오는지, 외국인이 다시 붙는지, 거래량이 투매처럼 터지는지, 아니면 눌림 속 조정으로 지나가는지, 이 조건이 살아있으면 공포 때문에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28만원대 후반에서도 받는 힘이 약하고 외국인 수급까지 빠지고 반도체 주변 종목도 같이 무너지면 그때는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보유자가 오늘 해야 할 건 팔까 말까가 아닙니다. 내 비중이 이 흔들림을 버틸 수 있나,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0만원 아래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싸진 게 아닙니다. 하루 만에 많이 빠졌으니까 싸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싸 보이는 자리와 진짜 들어가도 되는 자리는 다릅니다.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건 가격 하나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28만원대 후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다시 29만원대 위로 올라올 때 거래량이 붙는지, 외국인이 다시 사는지, 삼성전자만 반등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주변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들어가지 마세요. 분할로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도 뜨거운 자리에서 한 번에 들어가면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확인하고 들어가면 조금 덜 먹더라도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주식에서 중요한 건 맨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신규 진입자는 오늘 삼성전자 좋다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면 들어가도 되지? 이 기준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받는데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면 그건 돈이 퍼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잠깐 반등하고 주변 종목들이 계속 약하면 그건 아직 조심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대장주 혼자만 뛰는 장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대장주가 움직이고 그 돈이 주변으로 번질 때 진짜 순환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주변으로 퍼지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하나만 잠깐 반등하고 끝나는지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돈이 퍼진다면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과 패키징, 증권과 금융, 자동차와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까지 다음 길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퍼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삼성전자 자체의 회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오늘 흐름을 갈라놓는 건 결국 세 가지입니다. 누가 사느냐, 얼마나 받아내느냐, 그리고 그 힘이 삼성전자 하나에서 끝나느냐, 주변으로 번지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개인들만으로 오래 밀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종목 자체가 너무 큽니다. 한국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진짜 힘있게 올라가려면 외국인과 기관에 큰 돈이 붙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살 때 삼성전자 차트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환율도 보고요. 미국 금리도 봅니다. 엔비디아 흐름도 보고 TSMC 흐름도 보고 SK하이닉스 흐름도 같이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산다는 건 삼성전자 하루 반등 좋아 보이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아도 되겠다. AI 메모리 수요가 아직 살아있다.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에서도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 이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잠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수급이 오후까지 남아있느냐입니다. 오전에는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감 전에 빠지면 그건 아직 확신이 약한 겁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는 조용해도 28만원대 후반에서 누가 받아주고 오후로 갈수록 외국인 수급이 붙고 29만원대 위에서 종가를 만들어주면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이 이 가격대는 다시 살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거래량이 같이 확인돼야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30만원 심리선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위쪽에서 팔고 싶은 물량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수익 난 사람도 팔고 싶고요. 본전 근처까지 온 사람도 나가고 싶고요. 늦게 따라온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오려면 그 물량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냥 가격만 슬쩍 올라오는 건 부족합니다. 29만원대 위로 다시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너무 약하면 그건 잠깐 비어있는 구간을 타고 올라온 반등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오면 그때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팔려는 물량이 나오는데도 누군가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위로 끌고 가는 그림이니까요. 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8만원대 후반에서 조금 밀리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건 단기 쉬어가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만원대 후반에서 거래량이 확 터지면
터지면서 더 밀리면 그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매물이 한 번 더 나오는 흐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29만 원대 회복, 외국인 수급, 거래량, 종가 위치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29만 원대를 회복했는데 외국인도 붙고 거래량도 붙고 종가까지 버티면 그건 좋은 반등입니다. 29만 원대를 잠깐 찍었는데 수급도 약하고 거래량도 애매하고 오후에 다시 밀리면 그건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한 반등입니다. 이 흐름을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결국 HBM 기대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HBM에서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기대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HBM은 AI 반도체에 붙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를 빠르게 받아야 일을 잘하잖아요. HBM은 그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 대응에서는 HBM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시장이 아직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기대를 버리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 기대가 살아있으면 삼성전자가 28만 원대 후반까지 밀렸을 때도 아래에서 다시 사주는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아직 고객사 테스트도 더 봐야 하고 수율도 더 확인해야 하고 양산도 숫자로 찍혀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은 뉴스 제목 하나로 볼 게 아닙니다. 고객사 테스트, 수율, 양산, 매출 이 네 가지가 실제로 따라오는지 봐야 합니다. 기대감은 주가를 움직일 수 있지만 숫자는 그 기대감을 오래 버티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SK하이닉스 흐름도 같이 연결됩니다. SK하이닉스가 강하다는 건 AI 메모리 수요 자체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강한 수요 안에서 자기가 다시 얼마나 빠르게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앞서간 선수라면 삼성전자는 뒤따라가면서 더 넓은 판을 보여줘야 하는 선수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도 있고요, 패키징도 있고요, 서버 메모리와 저장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재평가 받으려면 HBM만 따라잡는 그림으로는 부족합니다. HBM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묶어내야 합니다. 그게 되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비교는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힘을 못 받으면 시장은 삼성전자에 대해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다시 버티고 반도체 주변 종목까지 같이 살아나면 한국 반도체 전체 흐름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흐름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8,000선 위냐 아래냐 숫자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돈이 빠지는 조정인지 잠깐 쉬어가는 조정인지입니다. 쉬어가는 장이면 대장주는 흔들려도 다시 심리선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주변 종목들도 전부 무너지지 않고 일부는 버팁니다. 거래량도 투매처럼 터지기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빠지는 장이면 대장주가 버티지 못하고 주변 종목들도 같이 밀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합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봐야 할 건 8,000선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반짝 움직이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까지 같이 살아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대장주가 다시 힘을 내는데 주변 종목이 같이 따라오면 돈의 흐름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대장주만 잠깐 반등하고 주변 종목이 계속 약하면 아직은 조심해야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세 가지 그림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28만 원대 후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후로 갈수록 29만 원대 위를 다시 회복하고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이 같이 붙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주변 종목까지 같이 움직이면 어제 하락은 추세 이탈이 아니라 단기 과열을 시킨 숨 고르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자는 급하게 겁먹고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장 초반 급등을 따라가기보다 눌림에서 누가 받아주는지 확인하고 분할로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애매한 그림입니다. 28만 원대 후반에서는 버티는데 29만 원대 위로 강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이때는 시장이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기다리는 구간이죠. 이 경우에는 보유자는 비중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자는 굳이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을 하루 더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는 조심해야 할 그림입니다. 29만 원대 회복을 시도했는데 바로 밀리고
끌리고 28만 원대 후반에서도 받는 힘이 약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고 외국인 수급까지 빠지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주변 종목까지 같이 약하면 그건 단기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자는 비중을 다시 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싸졌다고 바로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지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 장은 마치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를 다시 받아주는지 확인하는 장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그리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책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순환매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순환매가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마지막 구간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큰 돈은 이미 1등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큰 돈은 보통 이런 순서로 움직입니다. 먼저 재료가 생깁니다. 그 다음 핵심주에 먼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2차 수혜주로 돈이 퍼집니다. 그 뒤에 뉴스가 크게 퍼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뉴스가 아니라 돈이 먼저 움직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돈은 어디로 갈까요? 먼저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와 냉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전선, 전력기기, 냉각 쪽으로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장비, 소재, 부품 쪽으로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후공정과 패키징도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는 칩을 잘 만드는 것만큼 칩을 연결하고 묶는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증권과 금융도 있습니다. 지수가 강해지고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증권주와 금융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율주행도 연결됩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AI, 전장, 자율주행, 전기차, 부품 쪽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평가 대형주도 봐야 합니다. 선도주가 먼저 오르고 나면 시장은 아직 덜 오른 대형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지, 거래대금이 따라오는지, 삼성전자 이후 확산이 실제로 나오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감정이 매매를 대신합니다. 오르면 늦었다고 느끼고요. 빠지면 공포에 흔들립니다. 뉴스와 커뮤니티에 끌려가고요. 결국 추격 매수와 손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다릅니다. 관심 구간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진입 기준이 생깁니다. 손절과 비중 조절도 쉬워집니다. 감정보다 계획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나만의 기준입니다. 지금 장에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좋아요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고 어떤 기준으로 기다리고 어떤 기준으로 덜어낼 것인가 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좋은 장에서도 계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AI 주식 보조지표는 복잡한 시장을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한 보조도구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판단을 돕는 기준입니다. 100% 맞는 지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감으로 매매하는 것과 기준을 갖고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자료는 그 기준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료 활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전자책으로 큰 흐름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 후보군과 섹터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 AI 보조지표로 타이밍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전 기준을 다시 점검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뉴스보다 흐름을 먼저 보고 관심 종목을 3개에서 5개 정도로 압축하고 기준 없이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구독 완료를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채널을 더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서로 부담 없는 구조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장은 오늘 오른 종목보다 다음에 돈이 갈 길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 유리한 장이 아닙니다. 종목 이름 하나를 빨리 듣는 사람이 유리한 장도 아닙니다. 돈이 이동하는 순서와 대응 기준을 먼저 준비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잡는 장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나중에 봐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딱 정리됩니다. 아침에 바로 따라가지 말고요. 29만 원대 회복 여부를 보고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고 거래량이 살아있는지 보고 장 막판까지 힘이 남아있는지 보세요. 보유자는 비중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분할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주변 섹터로 번지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장은 마치는 장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장입니다. 확인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삼성전자가 실제로 29만 원대를 회복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반도체 다음 섹터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더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